안녕하세요. 강원도 한국장학재단 홍보대사 강한 강자입니다. 이번 영상은 한국장학재단의 다양한 제도를 알려드리기 위해 준비한 영상이고요. 순서는 장학금, 학자금 대출, 인재 육성 사업, 연합생활관으로 이어집니다. 장학금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한국장학재단의 대표적인 장학금 제도인 소득연계형 장학금입니다. 등록금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지원되는 장학금 제도로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소득연계형은 총 5분야로 국가장학금 1, 2유형, 다자녀 장학금, 지역인재 장학금, 입학금 지원 장학금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국가장학금 1유형입니다. 지원 대상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 기준 충족자 학생입니다. 지원 금액은 지원 구간별로 지원됩니다. 두 번째로 국가장학금 2유형입니다. 당해년도 지원 가능 대학을 재학 중인 학생이 지원 가능하며 선발 기준 또한 대학별 자체 선발 기준을 수립하여 선발됩니다. 세 번째로 다자녀 국가장학금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가구원의 대학생이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은 학자금 지원 구간별로 차등 지원됩니다. 국가장학금 1, 2유형과 다자녀 장학금의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통하여 가구원 동의 및 해당 서류 제출 시 신청 완료됩니다. 하지만 꼭 유의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자퇴, 유학 시, 중복 지원 발생 시에는 장학금이 반환되며 사회적 무리 야기 등의 기타 유의사항은 장학재단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다음으로 지역인재 장학금입니다. 비수도권 고교를 졸업 후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신입생들에게 자격이 주어집니다. 대상 대학과 심사 기준은 해당 연도에 따라 변동이 있으니 장학재단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지원 절차는 다른 장학금과 달리 대학의 계획에 따라 변동되므로 확인 후 신청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입학금 지원 장학금입니다. 입학금을 감축 이행한 대학의 신입, 편입, 재입학생들에게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대학에서 입학생을 대표하여 일괄 신청됩니다. 다음으로 국가근로 장학금입니다. 지원 유형은 교내 근로와 교외 근로로 나눌 수 있는데요. 흔히 말해 일에서 얻는 장학금입니다. 8구간 이하의 성적 C학점 수준이 지원 대상으로 지원 금액은 매년 변동됩니다. 국가근로 장학금의 신청 기간은 1학기와 2학기로 나누어져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중소, 중견기업 취업 희망자 및 예비 창업자를 위한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입니다. 취업과 창업 지원형으로 나뉩니다. 이 장학금은 사업에 참여 대학의 재학생 중 일반대는 3학년, 전문대는 2학년 이상만 신청 가능한데요. 매학기 등록금 전액 지원이며 취업, 창업 지원금으로 200만 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선 취업 후 학습자를 위한 장학금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취업해 2년 이상 근무하고 대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기업 유형에 따라 등록금 지원 금액이 다르니 대상자분들은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졸 후 학습자 장학금 유의사항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중 취업한 학생에게 지원하는 고교 취업 연계 장학금인데요. 취업 초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드립니다. 지원금은 학생 1인당 300만 원으로 온라인 사전교육부터 장려금 지급 전후에 조건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소속 학교 정규 학기에 졸업해야 하는 점까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한국장학재단의 국가 우수장학금의 종류입니다. 전부 소개하기 전에 장학금 이름들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국가 우수장학금은 장학금마다 신청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해당되는 장학금 유형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먼저 대통령 과학 장학금입니다. 자연과학 및 공학 계열을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해당되는데요. 유형별 장학금과 지원 규모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국내 자연과학 및 공학 계열 학과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장학금입니다. 유형은 홈페이지를 확인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등록금은 전액 지원, 생활비는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 학기당 25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이번에는 인문계 학생들을 위한 인문 100년 장학금입니다. 1학년과 3학년만 해당되며
1유형에서는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 2유형에서는 등록금을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유형에 따라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술체육 비전 장학금입니다. 예체능에 관련된 1학년 또는 3학년 학생들에게 지원됩니다. 계속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건이 필요하며 규모도 각각 다르니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입니다. 고등학교 2, 3학년 중 해외 대학에 입학하기를 희망하는 저소득층 학생들이 신청 가능합니다. 성적 기준이 부여되니 홈페이지를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 장학금은 전문대에 재학 중인 분들을 위한 장학금입니다. 해당되는 유형에 따라 지원 규모도 살짝 다릅니다. 등록금은 모두 지원되며 1유형 같은 경우에는 생활비도 함께 지원합니다. 이번에는 중고, 대학생 모두에게 해당되는 장학금인데요. 저소득층의 아이들이나 긴급 상황으로 학업 지속이 곤란한 학생들을 위해 만들어진 장학금입니다. 조건 충족 시 학교에 따라 지원 규모가 다르며 유형에 따라 추가 지원도 존재하니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학자금 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자금 대출이란 대학생 여러분들의 학비 부담을 줄이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지원 정책으로 크게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해주는 등록금 대출과 숙식비, 교통비를 지원해주는 생활비 대출로 나뉩니다. 학자금 대출 제도 종류에는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입니다.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학부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그 수준에 따라 원리금은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두 번째로는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로 학자금 지원 구간과 관계없이 대출 기간 동안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세 번째로는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로 농어촌 출신 학부생에게 입학금과 등록금을 대출해 줌으로써 고른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인데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과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연 2.0%의 이자를,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는 무이자로 진행되면서 시중은행의 금리보다 훨씬 저렴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과는 다르게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과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는 대출 기간이 최대 20년인 점 알아주세요. 그렇다면 학자금 대출 제도별 지원 자격을 알아봅시다. 먼저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소득분이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대학 재학생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입니다. 국내 대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1에서 8구간인 분들은 모두 지원받을 수 있으며 다자녀 가구 학생의 경우에는 자녀 모두가 소득분위에 관계없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이용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으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의 자녀이거나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을 위한 장학금입니다. 농어촌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지만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다면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만이 지원 대상입니다. 농촌 출신 학자금 융자를 제외한 남은 2가지 대출에 대해서는 2020년 1학기 기준 2.0%의 이자가 발생한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이자를 지원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자금 지원 4구간에 해당하는 경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무이자로 지원해줍니다. 군복무 이자 면제, 지자체별 이자 지원 등이 있으니 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랍니다. 다음은 주의사항입니다. 첫째, 학자금 중복 지원 방지 제도입니다. 정부 학자금이 일부 학생에게만 편중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활용되어 더 많은 학생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인데요. 둘째로 해외 이주, 유학 사전 신고입니다. 학자금 대출을 받고 해외로 이민을 갈 시 출국 3개월 전까지 이주 사실 및 계획을 신고해야 하며 출국 1개월 전까지는 원리금을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채무자의 경우와 6개월 이상 해외로 유학을 한 경우,
출국 40일 전까지 학업 계획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위 두 가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불이익이 받는 일이 없도록 꼭꼭 확인하세요.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는 대출제도,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바탕이 될 때 학자금 대출 제도의 혜택을 더 효과적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꼭 이용하고자 하는 대출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대출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인재 육성 사업입니다. 인재 육성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회 리더 대학생 멘토링과 대학생 지식 멘토링인데요. 지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 리더 대학생 멘토링입니다. 사회 리더 멘토링은 인성, 리더십, 자기개발, 진로 탐색, 취업 창업을 목표로 전문 분야에 종사하고 계신 멘토들과 4월에서 11월까지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대학생은 전국 대학생, 대학원생, 재학생, 휴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2020년 기준 1월 중순이었는데요. 다음해 1월 중순에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활동은 멘토의 기획에 따라 각 팀이 자율적으로 운영되며 기업 탐방, 문화체험 등 여러 전문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멘토 아카데미, 리더십 콘서트 등 여러 유익한 활동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높은 프로그램 체계도와 11년 이상 진행된 프로젝트인 만큼 꼭 기억하셨다가 내년에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대학생 지식 멘토링입니다. 이 세 가지 활동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소득분이 관계없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내가 스스로 멘토가 되어 지식을 나눌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장 먼저 다문화 탈북학생 멘토링입니다. 대학생들이 다문화 탈북학생 멘티들의 학교생활 적응 및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학습 진로 상담 및 문화교류 활동 등의 나눔을 실천하는 활동입니다. 대학별로 활동 기관이나 장학금 지급이 상이하니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 장학금입니다. 대학생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식과 경험을 나누고 재단은 대학생에게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와 장학금을 지원하여 등록금 및 생활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 근로 장학 사업입니다. 이 활동도 두 가지 근로지 유형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학교별로 다른 점이 많으니 학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두 사업의 차이점입니다. 다문화 탈북학생 멘토링은 다문화와 탈북학생만을 가르치는 활동이며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 장학금은 모든 유아부터 고등학생 아이들까지 가르칩니다. 또 한 명과 다수, 장학금 면에서 차이가 있으니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학생 재능봉사 캠프 사업입니다. 대학생이 팀으로 초, 중, 고교생을 대상해 방학 중 진로 고민 상담, 예체능 분야 특별활동, 교과목 학습지도 등의 다양한 주제로 멘토링 캠프를 진행하고 봉사 시간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인데요. 활동 방법에 대해서는 화면 및 홈페이지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유사 프로그램으로는 푸른등대 NH농협 재능봉사 캠프도 있다는 점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취약계층 해외연수 지원 사업입니다. 일정은 사업 주관대학을 선정하고 신청 및 선발, 연수 사전교육, 해외연수, 연수 사후관리로 이루어집니다. 지원 자격은 화면을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요. 조건이 까다로우니 해당 학생들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파란 사다리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해외 우수대학에서 약 4주간의 해외 연수 기회를 부여받습니다. 해외 연수를 위한 교육비, 항공비, 기숙사비를 지원하며 현지 체류 비용은 개인 부담이 필요합니다. 예외도 있으니 화면 참고 부탁드립니다. 파란 사다리 선발 기준입니다. 성적 기준이 아닌 열정 및 잠재력을 기준으로 선발한다는 점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유의사항입니다. 대학 글로벌 현장학습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학에게 해외 현장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글로벌 감각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자격은 화면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지원 내용입니다. 신청 방법 및 신청 시기인데요. 매년 사업에 따라 시기가 달라집니다. 이어 사업 계획서를 심사해 참가 대학 및 지원 인원을 결정합니다. 선발 과정입니다. 우대 선발 및 선발 기준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연합생활관에 대한 설명입니다. 연합생활관은 안정적 학업과 세계 최고의 인재로 거듭나기 위한 최고의 인재 육성 공간으로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기숙사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모집 시기는 연 2회 학기별로 모집합니다. 대상 대학은 화면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입주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일 통학이 어렵거나 재입학생과 외국인 대학생 등 다양한 학생들이 입주 가능합니다. 입주 제한도 존재합니다. 화면 및 홈페이지를 참고해 해당 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신규 입주생 선발 방식입니다. 추천 방식, 신청 방식, 특별 방식 등으로 진행됩니다. 신규 입주생 선발 기준으로는 전체 인원 중 재입주자 선정을 제외한 인원만큼 신규 선발을 진행합니다. 다음으로 연합생활관의 비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재입주자는 보증금 납부에서 제외되며 화면 및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한국장학재단 홍보대사 강한감자였습니다.